안녕하세요. 청춘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청춘 라디오 DJ 김지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추억과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마법처럼 평생 잊히지 않고 마음 한켠에 자리하는 소중한 추억들이 있지요. 때로는 그 추억 한 조각이 팍팍한 현실을 버텨낼 힘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 다시 찾아와 우리 삶의 따뜻한 봄날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장의 작은 벚꽃잎을 간직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벚꽃잎이 이끌어준 운명 같은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장의 벚꽃잎을 50년이나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종이 사이에 말려둔 작은 꽃잎 하나가 반세기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저를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데려다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도 제 손끝에서는 그 얇고 부서지기 쉬운 꽃잎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 벚꽃에 담긴 특별한 추억, 반세기 동안 간직해온 작은 벚꽃 한 장에 담긴 그 시절의 풋풋한 설렘과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50년 만의 극적인 재회까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벚꽃이 세상 가득 흩날리던 1975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고교 연합문학서클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당시 서울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한쪽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강남 개발이 한창 속도를 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낮은 지붕의 낡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 골목에는 연탄가스 냄새와 저녁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감돌았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동네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고 있을 때 저는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해야 했죠.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동네 어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어린 동생 셋을 홀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맞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어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매주 토요일 오후 낡은 문화센터 건물 2층에 자리한 문학서클은 유일한 위안이자 저만의 비밀스러운 탈출구였습니다. 그곳은 10여 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이기엔 조금 비좁았지만 창밖으로는 멀리 남산 타워가 희미하게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책과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 저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문학 속 세상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그 공간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문학서클은 서울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선생님은 흰머리가 섞인 차분한 인상의 문학교사셨는데 언제나 머리에 쓰고 다니시던 회색 베레모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느껴져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주 다른 시인의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서 저희에게 돌아가며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김소월의 애잔한 정서, 윤동주의 고뇌와 순수, 한용운의 깊은 깨달음부터 낯선 이름의 외국 시인들까지 그렇게 다양한 문학 세계를 처음 접하며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아마 늦가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구석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색 단발머리는 가지런했지만 약간은 부스스했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분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항상 두껍고 묵직해 보이는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을까요? 하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이 쓴 자작시를 낭독하던 날, 제 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유에 마지못해 앞으로 나선 수니미는 작은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맑고 나긋나긋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듯 잔잔하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분홍빛 눈송이들. 땅 위에 내려앉아 잠시 머물다. 이내 녹아 사라지네.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시간도 흐르네. 그날 수니미가 낭독한 시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짧은 작품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기교가 넘치는 시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섬세한 감수성과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시를 읽을 때 떨리던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 시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저 평범한 일상도 저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클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수니미와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는데 그 길은 담쟁이 덩굴이 푸르게 혹은 붉게 늘어진 낡은 시멘트 담장을 따라 걷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만 남겨진 시간이 굉장히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발끝만 보며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차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니미는 아버지가 교사셨고 그래서 집안에 책이 많아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책을 무척 좋아했지만 마음껏 사서 볼 형편이 되지 않아 주로 학교 도서관이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작가와 시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누었습니다. 중서가 너는 어떤 작가를 제일 좋아해? 나는 김춘수 시인이 제일 좋아. 그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 특히 별해는 밤을 읽으면 왠지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위로가 돼. 밤하늘을 보면서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그렇게 문학과 우리의 꿈, 그리고 가끔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수니미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작가처럼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글을 읽고 쓰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계속하고 싶다고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의 짧은 산책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풋풋하고 서툰 우리는 끝내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감히 수니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이 왔습니다. 문학 서클의 마지막 날. 많은 친구들이 대학 입시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서클 활동을 그만두기로 했고 저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했기에 더 이상 서클에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벚꽃이 많이 흩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센터 앞마당에 서 있던 커다란 벚나무 가지에서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별을 알리는 듯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땅 위에 분홍빛 자수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수니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조금은 가라앉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모두들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서운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말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수니미가 걸음을 멈추더니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니던 김춘수 시인의 낡은 시집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집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이걸 봐, 중서가.
주님이가 조심스럽게 시집을 펼치자 책갈피로 사용한 듯한 얇고 납작하게 말린 벚꽃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빛을 여전히 곱게 간직한 채 모양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작은 벚꽃이었습니다. 이 벚꽃이 그때 서클 건물 앞에서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이 너무 예뻐서 봄이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주었어. 주님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꽃잎 하나에 담긴 수님이의 마음,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님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 공책을 서클 건물에 두고 온 것 같아. 주님이가 뒤돌아 문화센터 건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간 사이 제 손에 들려있던 수님이의 시집에서 벚꽃 책갈피가 살짝 미끄러져 나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그 벚꽃은 땅에서 살짝 들썩이다가 제 신발 앞으로 마치 저에게 오려는 듯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충동적으로 그 벚꽃을 주워 제 교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에 수님이를 만나면 이걸 꼭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벚꽃은 그날의 설렘과 아쉬움, 그리고 수님이의 조용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증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님이가 공책을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집에 급한 일이 떠올라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문화센터 방향을 몇 번이고 바라봤지만 수님이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어색하고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벚꽃잎 하나만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벚꽃을 제 낡은 일기장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어 말렸습니다. 평소에도 책갈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지만 그 벚꽃만큼은 특별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부서질까, 색이 바랠까 염려하며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을 때도 그 벚꽃은 제 낡은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인쇄소는 작고 허름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인쇄 기술과 다양한 종이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 잉크 냄새, 활자의 배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접하며 문학에 대한 애정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서점에 들러 새 책들을 구경하곤 했는데 어쩌면 그곳에서 주님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인쇄소에서 3년 동안 기술을 익힌 후 저는 좀 더 큰 규모의 출판사 교정부로 이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책을 만드는 일에 더 깊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원고를 읽고 다듬으면서 제 문장력과 안목을 키울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평생의 반려자,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출판사에 새로 들어온 편집 보조였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책을 만들고 야근 후 함께 밤거리를 걸으며 이야기 나누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이에 대한 기억은 마음속 깊숙한 서랍에 넣어둔 채로 말이죠. 아내와의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 벚꽃의 존재를 아내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벚꽃은 제 청춘의 한 페이지이자 풋풋했던 첫사랑의 추억,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의 조용한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아주 사적이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이해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판사에서 책 보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후 저는 벚꽃 보존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의 희귀본 복원 전문가가 방문하여 책 보존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앞화를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제 일기장 속 벚꽃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산성화를 방지하는 특수 종이와 자외선 차단 필름을 구해 벚꽃을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그 작은 꽃잎 하나를 정성껏 보호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 서연이가 태어난 건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서연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내는 서연이를 무척 사랑했고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을 잃은 슬픔은 제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말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위로하겠다며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벚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얇은 필름 너머로 보이는 분홍빛 꽃잎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50년 전 풋풋했던 순이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평생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헌신했던 아내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그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순이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작가의 꿈을 이루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제게 낡은 인쇄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옛 고교연합 동아리 서클 50주년 기념행사 안내문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서연이에게 학창시절 문학 서클 이야기를 해주곤 했기에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관심 있어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맨날 이야기해주신 그 문학 서클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대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 어색하기만 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보는 서연이의 권유를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이 있겠어? 그저 옛날 건물을 구경하는 셈치자. 그렇게 저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념행사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채로 50년 만에 다시 찾은 문화센터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외관은 예전과 달리 현대식 유리와 철제로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간판 글씨체와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낡은 난간, 그리고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여전히 50년 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겹쳐 보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물밀듯이 제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이곳을 찾던 설렘, 형광등 불빛, 삐걱거리던 의자 소리, 친구들과 함께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젊은 날의 꿈과 낭만들이 담겨 있던 그 공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이미와 함께 걷던 그 좁은 골목길의 풍경까지 떠올랐습니다. 행사장 입구 근처 벽에는 옛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을 보며 웃고 있는데 문득 한 여성이 그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게 서서 사진 하나하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아주 작게 하지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흰머리가 은은하게 섞인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1975년에 이 고교 연합문학 서클에 참석하셨던 분인가요?
제가 그때 이곳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고 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빛을 머금은 눈빛. 어머, 혹시 중석이 아니니?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표정,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50년 전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던 순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되물었습니다. 순임아, 정말 너였구나. 순임이 맞지?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웠기에 우리는 문화센터 옆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임이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몇 년 전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힘들 때도 많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더군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순임아, 글은 계속 쓰고 있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 응, 소설처럼 긴 글은 아니지만 시는 가끔씩 써.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두는 게 습관이 됐어. 지역 문학지에 몇 편 실리기도 했고. 순임이는 간호사 시절 겪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도서관에서 만난 개구쟁이 아이들 이야기, 은퇴 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만났던 다양한 책 이야기, 아내와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녀석들 이야기를 나눴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지난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압축해서 서로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각자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50년 전에 수줍었던 대화처럼 편안하고 잔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보존된 반세기 전의 그 벚꽃 한 장을 순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임아, 사실은 이걸 5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었어. 순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작은 벚꽃잎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다, 중서가. 저는 용기를 내어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서클 마지막 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먼저 가야 했잖아. 내 시집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 다음에 꼭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기회를 놓쳤지. 50년이나 지나버렸네. 순임이는 벚꽃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때 시집에 끼워둔 벚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 내가 가져갔던 거였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50년이라는 시간, 놓쳐버린 인연, 그리고 다시 마주 앉은 지금 이 순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 둘 다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쉬움과 그리움이 그 웃음과 함께 흘러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를 나와 문화센터 주변을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50년 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좁았던 골목길은 이제 넓은 보도로 바뀌어 있었고 낡은 담장들은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쟁이 덩굴이 무성했던 시멘트 담장의 일부는 신기하게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담장을 손으로 만져보며 옛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 버스 정류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훨씬 크고 현대적인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버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50년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만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수님이가 제 손에 들려 있던 벚꽃이 담긴 수첩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받은 셈인데. 중서가 너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50년이나 내가 간직했으니 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응,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 수님아, 다음 주에 혹시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 할래?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수님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좋아. 여기서 다시 만나자, 중서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듯 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왠지 모를 설렘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 의자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마치 50년 전 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수님이를 기다리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은 참 짧습니다. 피었다가 눈 깜짝할 새 져버리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과 함께했던 기억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여정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기에 50년 전 봄날의 풋풋한 추억이 다시 찾아와 제 마음에 작은 꽃을 피웠네요. 어쩌면 아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 소중한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잠시 멀어졌을지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저 한 장의 벚꽃잎이 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새로운 봄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중성님의 아름다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장의 벚꽃을 소중히 간직해오신 그 마음, 그 속에 담긴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과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인연의 따뜻함이 오늘 우리 청춘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간직한 진심과 아름다운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언젠가 우리를 다시 그때 그 시절의 순수함과 설렘으로 데려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박중성님과 수님님이 50년 만에 재회를 통해 찾으신 편안한 우정과 다시금 피어난 은은한 설렘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특별한 추억이나 다시 만나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추억을 살며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감정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고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춘 라디오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감동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카톡으로 친구에게,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춘 라디오 채널이 이제 막 여러분을 찾아뵙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